조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에 얼굴을 뵙는 게 3달 만에 뵙는 거더라고요. 12월 첫 주에 이제 저희 팀이 이렇게 수요일 날 주간에서 진행하는 게 있었고 3개월 만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래간만에 뵙는 만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얼마 전에 윤은경 로얄 마스터님이 오셔가지고 사업 초창기 이야기랑 애터미 초창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재미있게 잘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학생일 때부터 봐왔던 신정임 홍성표 총장님의 사업 초창기 스토리, 그리고 이현호 본부장님의 사업 초창기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건요, 추석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 큰엄마가 추석에 화장품 박스를 딱 가지고 오시더니 행거에 걸린 옷 밑으로 싹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안 보이게. 그래서 왜 화장품 박스를 가져와서 안 보이게 저렇게 넣어두시나? 혹시 저게 가족들한테 줄 깜짝 추석 선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깜짝 추석 선물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팔려고 가지고 오신 제품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팔려고 가져오신 거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그 화장품 박스가 바로 우리 더페임 전의 화장품인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박스가 한 4개가 이렇게 툭툭툭툭 쌓여져서 행거 밑으로 싹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다 하나씩 파시고 수첩을 펼쳐서 막 뭘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회원가입 수첩에다가 회원가입 정보를 막 적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오면 큰엄마가 종종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못하는 분이 제사도 없고 명절도 아닌데 왜 버스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한테 애터미 이야기를 하려고 막 오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차도 없는 분이 평택에서 태계원까지 꾸준히 다니신 거예요. 저희 엄마 한 분 컨택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드디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강의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한 놈만 패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어제 이걸 생각하면서 한 놈만 패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멀리 있어도 내가 꾸준히 찾아가서 신정임 총장님 같은 분 나오면 나 가겠다 하시는 분. 네, 저요. 네, 손 안 드시는 분이 이상한 거죠. 저도 신정임 총장님 나온다 그러면 해외까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가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유명한 대사 있죠. 칼로 해 떠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반대를 하니까 저도 애터미 다단계가 왜 나쁜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단계는 나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단계는 나빠. 다단계는 하면 안 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랑 같이 엄마를 막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엄마 그런 거 왜 해? 이런 얘기를 아빠가 얘기하면 꼭 한마디씩 덧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제가 그런 시누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그 자녀분들도 특별히 이유가 없이 다단계가 왜 나쁜지도 모르면서 저처럼 그냥 다단계는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막 엄마를 아빠랑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친구한테 가서 비비 좀 팔아오고 친구 엄마 번호를 따오라는 거예요. 애터미 얘기를 내가 해야 되니까 너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 엄마 번호를 따오래요. 근데 저는 그 친구 엄마 가면 인사만 하지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번호를 따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호 못 따올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엄마는 돈독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애터미 시킨다라고
독서를 막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독서를 퍼부었더니요. 신정임 총장님께서 그날부터 저랑 며칠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안 하는데 엄마를 보면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한테 말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막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딱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굳이 내가 엄마를 말려봤자 엄마가 애터미를 안 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엄마를 말려봤자 나한테는 그닥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엄마를 응원하지도 않았고 엄마를 말리지도 않는 그런 그냥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데도 저희 아빠는 계속해서 총장님을 막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엄마 아빠가 진짜로 매일매일 막 싸우셨거든요. 안 싸우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결혼하면은 원래 저렇게 맨날 싸우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싸우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 아빠도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일매일 서서 회를 뜨다 보니까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발바닥이 막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본인 체력적으로도 힘든 걸 느끼시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이 연금성 소득이 된다면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랑 같이 세미나를 다녀오시더니 횟집을 팔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상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맨날 싸우시던 분이 안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왜 싸울 때가 됐는데 안 싸우지 하면서 그 안 싸우는 집안의 공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화목하고 되게 다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두 분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밤 막 11시, 12시가 돼야 들어오고 어느 날 조금 일찍 들어오시면 이상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저는 이렇게도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밤에 집에서 과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 밤 늦게까지 저를 과외해 주는데 맨날 엄마 아빠를 못 보시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집을 보니까 우리 애터미 화장품이 쫙 진열이 돼 있으니까 화장품을 쓰는 여자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빠를 못 보니까 저한테 혹시 부모님 이혼하셨냐 아니면 혹시 너 아빠가 안 계시냐 이런 질문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하루는 좀 일찍 들어와서 과외 선생님 얼굴도 보고 아빠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는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과외하는 날 일부러 시간 맞춰서. 그러더니 이제 과외 선생님한테 인사를 막 하셨어요. 저는 과외 선생님하고 진짜 인사하려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선크림을 막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막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과외 선생님한테 애터미 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열정이 대단하게 막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과외 선생님이 과외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또 총장님이 밤 11시, 12시까지 막 늦게까지 사업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터미를 하기도 전부터 저는 약간 조기 교육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총장님들을 바라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8시에도 들어오시고 9시에도 들어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시점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총장님들이 초기 사업자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저희 집에 또 한 분의 초기 사업자분이 생겼습니다. 누구셨냐면 바로 저희 사촌 오빠인 이현호 본부장님께서 막 또 이제 초기 사업자로 나오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현호 본부장님이 집이 원래는 부천이었는데 사업을 태계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사셨던 적이 있어요. 몇 년간은 이제 저희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밤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상이 하나 있었어요. 라면 냄비 하나 올리면 꽉 차는 상. 그 상을 펴놓고 총장님하고 이현호 본부장님하고 어른들이 그 조그만 상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맨날 그 애터미 사업 얘기를 했던 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사업 얘기했겠죠.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소비자분 이렇게 후속 관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을 것 같고, 또 우리 집에다가 인생 시나리오 붙여놓으신 분 많이 계신가요? 네. 네. 아, 우리 애터미인이라면 집에 인생 시나리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식탁 유리 이렇게 깔려져 있는 식탁에 물 쏟아져가지고 그 안으로 유리 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종이하고 유리하고 딱 달라붙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 집 식탁 밑에 인생 시나리오가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딱 달라붙어 있는데, 뭐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애터미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애터미 마을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가 딱 껴져서 있던 집이었는데, 오잉? 예, 껴져 있었던 예,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현호 본부장님, 총장님 이렇게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도 역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끝나고 한 4시, 5시쯤에 집에 돌아오면 이현호 본부장님이 되게 침울 모드가 돼가지고 방에다 불 딱 끄고 이불 펴고 안경도 안 벗고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고뇌하듯이 누워 있었거든요. 막 이러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거절받고 소비자한테 총 맞고 아마 집에 와서 좀 뻗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는 또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아, 애터미 하면 저렇게 거절을 받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에 제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려고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현우 오빠랑 저랑 제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있었는데, 우리 치킨 먹을래? 해가지고 치킨 먹자 해가지고 치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치킨을 시켰는데 이현호 본부장님도 취업 준비생이다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셨던 거였고, 애터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킨값을 계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치킨이 왔는데도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와. 저는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현우 오빠는 30살이 넘었으니까 치킨 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에서 안 나오니까 제가 방에서 나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저와 제 친구가 돈을 모아서 치킨값을 계산하고 그랬더니 이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현호 본부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거 스피치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웃으면서 듣기는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 이현호 본부장님 마음 어떻겠어요. 동생들 있는데 내가 계산도 못 해가지고 방에서 못 나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막 애터미에서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성공한 분들이 되게 계시지만, 이분들도 진짜로 우리처럼 밤 11시, 12시까지 현장에서 뛰시던 시절이 있었고, 거절받고 이렇게 고뇌하듯이 누워 계시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 같은 경우는 스폰서하고 지역적으로 멀리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모일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태계원에다가 센터를 운영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1호 센터는 태계원 센터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호 센터는 태계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구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리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귀퉁이에 지어진 건물 5층에다가 3평짜리였대요. 3평짜리. 3평짜리를 놓고 책상 2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출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신장님 총장님이 월세를 내면서 그 센터를 얻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센터가 없으면 내가 애터미 시스템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센터가 있으면 어떻게든 출근은 할 거고, 출근은 하면 세미나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돈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월세를 투자해가지고 구리에다 진짜 조그만한 3평짜리
예, 사무실을 얻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긴 센터가 어디였냐면 태계원에 생긴 센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와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두 번째 센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공기도 안 좋고 지하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들어가면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벽하고 천장에 가득 그냥 곰팡이가 싹 피어 있는 그런 센터에서 시작을 하셨었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단계 사무실인데 지하예요. 곰팡이가 쫙 피어 있어. 완전 이건 거의 삼재 수준입니다. 삼재. 재앙이에요. 재앙.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그런 센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만 해도 별로 한 번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보고 나서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에 딱 어떤 슬픈 일이 있었냐면 이제 스폰서님들이 센터를 구해놨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후원을 하러 와주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스폰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센터 너무 냄새나고 나 이 센터 이사 가야지만 나 후원 올 거야. 이 센터에 나 안 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대요. 어떤 분 막 참네 이러시네요. 근데 이게 그날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본인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센터를 구해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팡팡 우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시작했던 곳이 저희 구리방가방가 센터였어요. 근데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고 강사님 오시면 어떻게든 한 번 앉혀놔야 되니까 우리 홍성표 총장님은 술 마신 아저씨 데려다가 앉혀놓고 막 어떻게든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성장을 해서 드디어 1층에 있는 지상센터로 우리가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그렇게 번듯한 건물은 아니었고 태계원에 오시면 가장 오래된 구거리가 있어요. 다 엄청 오래된 건물. 거기 1층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 번째 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센터에 얽힌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날 이제 제가 엄마랑 어디 지방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출근을 했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센터에 같이 나갔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애터미 사원 제창하는 걸 보게 됐어요. 되게 좁은 센터에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갑자기 사원 준비하니까 야! 이러시더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생각을 경영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센터는 그런 1층 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사 간 곳이 2층에 있는 센터였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씩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저희가 그 전에 옆에는 뭐 지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옆에 뭐 술집 약간 이런 곳에 이사를 갔었는데 이번에 2층으로 이사 간 곳은 옆집이 어느 집이었냐면 병원이었어요. 한의원. 그래서 병원은 조금 깔끔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깔끔한 건물 2층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업이 더 잘 되어가지고 이사를 간 곳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리 중심지에 있는 구리 방가센터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사간 그 우리 중심지에 있던 그 구리 방가센터가 한때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센터가 우리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3평짜리 센터에서 점점 이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던 센터가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센터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승급식 스피치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원칙 중심 퍼포먼스 경영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최우수 센터를 뽑고 우수 센터를 뽑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리 방가 센터가 그 원칙 중심 퍼포먼스에서 우수상을 받고 연말에는 최우수상까지 받은 그런 센터가 바로 우리 구리 방가 센터였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센터계의 서울대였다. 우리 방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센터가 커져갔고 이제 저희 이제 총장님하고 이현우 본부장님 사업도 점점 진행이 되어 가셨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엄마가 선아 곱창 먹으러 가자. 엄마 곱창 사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따라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곱창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곱창집 사장님을 컨택을 하러 가신 거였어요. 혼자 가셔서 막 얘기하기 그러니까 저랑 가서 곱창 드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장님한테 저 500만 원 번다 라고 이렇게 또 수당을 보여주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이현호 본부장님도 거절받아서 이렇게 누워 계시던 이현호 본부장님도 원래는 사업하실 때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업이 조금 진행되니까 새 차 뽑는다고 저한테 어떤 차가 예쁘냐고 나 차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외제차를 바로 딱 뽑으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렇게 점점 지금과 같은 성공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셨고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자분들이 되셨어요. 여기까지 초창기 얘기였는데 제가 이런 초창기 이야기들을 해드린 이유가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우리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가 아니어도 어차피 애터미에서 성공할 사람은 누구든지 사업 초반기에 어려움을 겪고 성공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든 건 다 마음먹기에 정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어려움이 있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가 사업할 때 제일 어려웠냐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직전이 저한테는 진짜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판매사 유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개 돌리면 저 사람 샴푸 4,000포인트 딱 고개 돌리면 저 사람 유산균 2만 포인트 사람들이 그냥 다 포인트 몇 포인트 이렇게 보이는 때도 있었고 저는 이제 원래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잤다. 스트레스 받아서 막 배가 아프다. 이런 거를 크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판매사 유지 도전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 번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그래서 감자탕을 먹고 나가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인맥이 없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포인트 받을 데가 없어서 계속 어려운 이유, 못할 이유를 생각했다면 아마 판매사 유지 도전 못했을 거고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할 이유,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목표 잡아놨다는 그 목표를 잡아놨다는 걸 생각하고 다 내가 판매사 유지할 거라는 걸 공표했던 게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진짜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월드 석세스 쇼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되게 감동받은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치 잠깐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 호스트로 좀 해주실래요?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네. 보이시죠? 네. អ្វីដែលខ្ញុំរំភើបជាងឡើងតំណែងតើដឹងថាមានអីអត់សម្រាប់ជីវិតខ្ញុំពិបាកខ្លាំងពេលដែលខ្ញុំមានគ្រួសារគឺខ្ញុំកើតនៅឆ្នាំ2012បន្ទាប់មកខ្ញុំមានកូនមួយចាកូនខ្ញុំថ្ងៃនេះក៏គាត់មកដែរអញ្ចឹងរយៈពេលដែលខ្ញុំកើតបាន1ឆ្នាំខ្ញុំក៏បានបែកបាក់គ្នាប៉ុន្តែពេលដែលខ្ញុំបែកបាក់គ្នាអ្វីក៏ខ្ញុំអស់ដែរសំបីតែខ្ញុំរលុយ10000រៀលទិញថ្នាំឲ្យកូនក៏យកអត់មានដែរប៉ុន្តែខ្ញុំតស៊ូខ្លាំងតម្រាំខ្ញុំបានដល់ចំណុចនេះខ្ញុំតស៊ូខ្លាំងមែនតើមានថ្ងៃមួយខ្ញុំបាននាំកូនខ្ញុំមកផ្ទះម្ដាយខ្ញុំបង្កើតព្រោះពេលដែលខ្ញុំលេងលះគ្នាខ្ញុំឲ្យកូនខ្ញុំនៅខាងម៉ែក្មេកអញ្ចឹង
ខ្ញុំអត់មានលុយទេប៉ុន្តែជិះម៉ូតូពីស្រុកម៉ែក្មេកខ្ញុំមកទីរួមខេត្តកំពង់ចាមហ្នឹងវា35គីឡូជិះម៉ូតូបដាកូនដេកលក់បដាដៃម្ខាង3កូនដៃម្ខាងជិះម៉ូតូខ្ញុំឈឺចាប់ចំណុចនឹងសួរថាហេតុអីបានខ្ញុំសុខចិត្តធ្វើជំនួយអាតូមីអ្វីដែលខ្ញុំអរគុណក៏សូមអរគុណដល់ sponsor ដែលបានណែនាំបើខ្ញុំអត់ធ្វើអាតូមីខ្ញុំអត់អាចមានសមត្ថភាពដូចថ្ងៃនេះទេនិយាយទៅការតស៊ូរបស់ខ្ញុំខ្លាំងហើយការលំបាកក៏ខ្លាំងប៉ុន្តែខ្ញុំតែងតែមានគំនិតគិតមួយថាដោយសារខ្ញុំកើតមកជាកូនអ្នកក្របាត់ខ្ញុំពិបាកប៉ុន្តែក្នុងគំនិតខ្ញុំគិតថាបើសិនខ្ញុំស្លាប់ទៅក្រខ្ញុំអត់សុខចិត្តទេចំណុចហ្នឹងឯងបាត់ខ្ញុំខំធ្វើជាមួយអាតូមីជោគជ័យដូចពេលនេះហើយការធ្វើជំនួញដែលទទួលបានភាពជោគជ័យដែលខ្ញុំពេញចិត្តដំបូងគឺដូចបងមើលវីដេអូឲ្យខ្ញុំអត់ដែលស្គាល់នៅពេញទេខ្ញុំគ្រាន់តែប្រើប្រាស់ផលិតផលឲ្យល្អខ្ញុំសុខចិត្តសិក្សាស្វែងយល់រយៈពេលតែអត់ដល់មួយអាទិត្យទេគឺខ្ញុំមកធ្វើជំនួញអាតូមីហ្មងដោយសារហេតុអីពីមុនដែលខ្ញុំអត់ទាន់មានគ្រួសារខ្ញុំមានលុយខ្ញុំធ្លាប់ប្រើប្រាស់ផលិតផលរបស់កូរ៉េដែលមានគុណភាពខ្ពស់តម្លៃខ្ពស់មែនទែនតែគុណភាពចាញ់របស់អាតូមីអញ្ចឹងពេលដែលខ្ញុំមកប្រើអាតូមីចាប់ចិត្តក៏ខ្ញុំនឹងមកធ្វើតែសួរថាពិបាកអត់ពិបាកទីមួយខ្ញុំមានតួនាទីក្នុងការចិញ្ចឹមកូនព្រោះខ្ញុំបែកបាក់គ្រួសារសូម្បីតែគ្រួសារខ្ញុំលុយ100ខ្មែរក៏គេអត់ដែលផ្ដល់លេខកូនដែរហើយអ្វីដែលសំខាន់ដូចខ្ញុំនិយាយក្នុងខ្សែវីដេអូខ្ញុំអត់អាចទប់ចិត្តថាពេលដែលកូនខ្ញុំសួរថាហេតុអីពេលដែលខែចូលឆ្នាំភ្ជុំអត់ដែលឃើញប៉ាមកលេងតែអ្វីដែលសំខាន់ខ្ញុំនិយាយប្រាប់កូននេះកូនមើលគេមើលឯងគេមានប៉ាម៉ាក់តើគេមានសមត្ថភាពចាំកូនដូចម៉ាក់អត់មានទេមានតិចមែនតើហើយសំបីតើកូនខ្ញុំនៅជាមួយម៉ែខ្ញុំសម្រាប់ម៉ែខ្ញុំបង្កើតខ្ញុំអត់ដែរគាត់ពិបាកអីគាត់អស់លុយពេលណាគាត់ទេមកប្រាប់ខ្ញុំផ្ញើជូនគាត់រហូតហើយមួយទៀតសម្រាប់អាហារសុខភាពក្នុងមួយខែខ្ញុំចំណាយជូនម្ដាយខ្ញុំគឺ$500ហើយម៉ែខ្ញុំក៏និយាយថាគាត់អត់ដែលដឹងថាអាហារសុខភាពទាំងអស់ហ្នឹងកូនទិញឲ្យឯងម៉ែគិតថាប្រហែលជាខាងក្រុមហ៊ុនឲ្យហើយកូនយកមកជូនម៉ែតាមពិតជាលុយខ្ញុំគាត់ក៏បានចូលរស់ហើយអរគុណអ្នកម្ដាយដែលខំចាំកូនដល់ប៉ុណ្នេះខ្ញុំក៏សូមលើកទឹកចិត្តសម្រាប់តែបងប្អូនដែលគាត់ចង់ធ្វើជំនួយអាតូមីសម្រាប់ខ្ញុំឡើងតំណែងជាស្រូលរង Master នេះមិនស្រួលទេគឺមានផលពិបាកក៏ប៉ុន្តែអ្វីដែលសំខាន់ខ្ញុំមានការតាំងចិត្តច្បាស់លាស់ខ្ញុំមានគោលដៅច្បាស់លាស់ពាក្យថាគោលដៅហ្នឹងគឺទាំងមានគោលដៅហើយនិងសកម្មភាពហើយពេលដែលខ្ញុំសរសេរនាដកថាជីវិតក្នុងនាដកថាជីវិតរបស់ខ្ញុំដាក់គោលដៅនៅខែ7ពីថ្ងៃទី16ទៅថ្ងៃ31នេះខ្ញុំត្រូវតែឡើងតំណែងជាស្រូលរង Master ឲ្យបានប៉ុន្តែចន្លោះពេលដែលដាក់គោលដៅតែមានបញ្ហាអ្នកទាំងអស់គ្នាដឹងហើយអីវ៉ាន់ដាច់ស្តុកច្រើនមែនទែនក៏ប៉ុន្តែក្នុងចិត្តខ្ញុំទោះពិបាកប៉ុណ្ណាខ្ញុំបដិញ្ញាចិត្តថាខ្ញុំនឹងធ្វើឲ្យបាន 100% ដោយសារហេតុអីការងារនេះមិនមែនធ្វើតែម្នាក់ឯងទេគឺខ្ញុំក៏សូមអរគុណដល់ដៃគូទាំងអស់អ្វីដែលសំខាន់យើងគ្រាន់តែផ្លាស់ប្ដូរការគិតផ្លាស់ប្ដូរសកម្មភាពយើងនឹងទទួលបានភាពជោគជ័យហើយអាចប្រៀបធៀបបើសិនខ្ញុំនៅធ្វើស្រែធ្វើចម្ការតើខ្ញុំមានសមត្ថភាពដូចប៉ុណ្នេះអត់ទេហើយនិយាយបំមាត់ទៅកាលមុនខ្ញុំអត់ទាន់ធ្វើអាតូមីខ្ញុំអត់ស្អាតអញ្ចឹងទេហើយក៏ខ្ញុំអត់មានលុយអញ្ចឹងដែរប៉ុន្តែខ្ញុំទទួលស្គាល់ពេលដែលខ្ញុំមកធ្វើជំនួយអាតូមីទី1គឺខ្ញុំទទួលបានសុខភាពល្អទី2សម្រស់ខ្ញុំស្អាតជាងមុនខ្ញុំហ៊ានទទួលស្គាល់ខ្លួនឯងចុះបើមែនសុំបងមកសិក្សាក្នុងការធ្វើជំនួយអាតូមីដើម្បីជោគជ័យដែលទទួលបានជីវិតដែលមានតុល្យភាពបងដឹងអីតើហេតុអ្វីដែលគេតើអ្វីទៅជាជីវិតដែលមានតុល្យភាពមានទាំងក្តីស្រឡាញ់មានទាំងការចែករំលែកមានទាំងការសិក្សាមានទាំងមានសុភមង្គលនេះហើយគឺជីវិតដែលមានតុល្យភាពសម្រាប់អ្នកខ្ញុំផ្ទាល់សម្រាប់កូនខ្ញុំអត់មានប៉ាប៉ុន្តែកូនខ្ញុំ5ឆ្នាំទៀតកូនខ្ញុំគឺដេកលើលុយ
លើយកូនស្រីខ្ញុំ 네. 저희 월드 석세스 쇼에 나왔던 영상 잠깐 보셨는데 어떠셔요? 어떤 분은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승급 스피치를 하신 국장님도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애터미를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었고 아들이 아파서 약을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직급을 갈 때 모든 제품이 품절이 됐는데도 뭐라고 하셨냐면 영혼까지 바쳐서 나는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결의결단하고 사업을 하니까 이분은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그랬기 때문에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임에도 나는 그래도 해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어려움보다는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혹시 아시나요? 저희 그 중국이 한국보다 코로나가 훨씬 심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 중국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로얄 마스터가 6분이나 나오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6개월 만에. 근데 이분들도 공짜로 로얄 마스터가 되신 걸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역시도 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해 나가셨으니까. 그리고 이때 다 로얄 마스터 되신 분들은요. 중국이 오픈되기 전에 한국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라오셨던 분들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날라올 때 아무 일이 없으셨을까요? 분명히 한국에 못 오실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이 애터미에서 다 성공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팀장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팀장님 가시기 혼자 가실 수 있나요? 혼자서는 못 가죠. 팀장님도 4명이 팀워크를 맞춰야지만 직급을 갈 수 있는데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다른 직급 다 빼고 판매만 972명이 팀워크를 맞춰야지 갈 수 있는 직급이 판매사입니다. 임페리얼입니다. 이런 팀워크를 해서 갈 수 있는 직급이. 근데 이런 시기에도 목표를 잡고 하니까 972명이 마음을 맞춰야 하는 그런 큰 직급도 마음을 맞추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토 판매사 했을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승급자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했지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했다. 중국에서 성공하신 로얄 마스터분들도 분명히 한국에 못 올 이유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분들 역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성공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2명이나 판매사가 나와야 하는 큰 직급이 이런 시기에 마음을 맞추고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분명히 애터미 사업을 할 때 힘드신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애터미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쉽겠어요. 분명히 어려운 때가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더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진짜로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이유, 내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그 이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이 되어 나가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달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나를 독려하고 내 몸을 진짜로 더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표 설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이 저는 직급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 목표 설정은 나 혼자 그냥 잡은 거는요. 나만의 목표는 못하면 아유 못했네 다음에 해야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직급 목표 설정은 나 혼자 하기보다는 되게 내 스폰서, 내 파트너 함께 목표를 잡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생기고 어떻게든 더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 책임감 때문에 더 잘 해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갑자기 한국에서 코로나가 진짜로 심해져가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1월달 직급 목표를 잡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이 시기를 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사업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월 달에 직급 목표를 잡고 해내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 시스템 안에 완전히 안착된 분하고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에 들어오신 분이 1월 달을 지나면서 신규 사업자분이 10분이나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이런 시기에 직급 도전을 하면서 직급 도전해야지 조직이 성장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요. 완전히 가슴 깊이 그냥 와닿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급 도전 후에 직급 막 가고 나서 갑자기 확 쳐져 버리면 우리가 직급을 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직급 가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계획 세우셔야 되고요.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걸 했냐면 1월 달에 전체적인 직급 도전 후에 이거 그냥 가면 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1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하고 2월 상반기부터 또 팀장님들 판매사 유지 도전을 계속 또 부지런히 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저는 저희 팀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코로나 때 더 바쁘게 지금 막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직급 목표 설정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막 나오신 초보 사업자분들은 판매사 유지 도전을 매번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스폰서님 중에서 분명히 판매사 유지 도전하시는 스폰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꼭 함께 포인트 목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포인트 달성하는 거를 진짜로 내 직급 달성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함께해서 목표를 한번 이루어내 보시면 그게 진짜로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 스폰서가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 다음 차례가 나한테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꼭 팀원분들하고 반드시 다음 직급 계획 목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알차게 보내야지만 직급 도전도 가능합니다. 직급 잡아놓고 안 하다가 갑자기 직급 갈 때 막 한다고 그 직급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찬 하루를 보내야지 그 직급도 되는 건데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시려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1일 목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1일 목표. 하루하루 내가 몇 포인트를 할 건지, 하루하루 내가 몇 명을 만날 건지, 하루하루 내가 몇 명에게 애터미 세미나 같이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하실 건지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시고 매일매일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다 보면 직급은 당연히 가까워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진짜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성공자든지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금 정말 화려한 성공자의 뒤편에도 진짜로 나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꾸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더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진짜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하시고 목표 잡아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공자가 되어 계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잘 세우시고 언젠가는 오늘 제가 총장님의 초창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초창기를 웃으면서 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해냈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초창기 이야기를 하실 날이 오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저희들에게